새벽 3시 요양원 301호. 아버지, 이거 드셔야 해요. 며느리가 내민 하얀 알약.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 2명이 양팔을 붙잡았어요. 나요. 약이 입안에 들어갑니다. 물이 강제로 부어집니다. 삼킬 수밖에 없었죠. 5분 후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손발이 떨렸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주. 침대에 묶였습니다. 안전장치라는 명목이었죠. 준혁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문밖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진단서만 나오면 끝이야. 80억 다 우리 거야. 80억? 준혁의 손이 양복 주머니로 향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이 작은 물건을 움켜쥐었어요. 검은색 USB. 엄지손가락만 한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이 작은 물건 하나가 며칠 후 모든 걸 뒤집을 거라는 것을. 지금부터 요양원에 버려진 65살. 아버지가 주머니 속 USB 하나로 50억을 지켜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2주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2주 전 일요일 오후, 아들 재훈이 며느리 유진과 함께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서요. 건강검진 받으실 겸 좋은 요양원에서 한 달만 계세요. 준혁은 이상했습니다. 자신은 멀쩡했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걱정한다는데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다음 날 아침 재훈의 차가 집 앞에 섰습니다. 준혁은 검은색 양복을 입었어요. 주머니가 깊은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차는 40분을 달렸습니다. 외곽의 하얀색 건물 앞에 멈췄어요. 희망 실버 요양원. 로비에서 입소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유진이 서류를 빠르게 작성했어요. 준혁이 보려 했지만 가렸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휴대폰은 보호자분이 보관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유진이 손을 내밀었어요. 제가 잘 보관할게요, 아버지. 준혁의 손에서 휴대폰이 사라졌습니다. 세상과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외부 연락은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면회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만요. 재훈과 유진은 곧바로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죠. 준혁은 3층 301호로 안내됐습니다. 침대 2개와 작은 창문. 그게 전부였어요. 창밖으로 재훈의 차가 출발하는 게 보였습니다. 곧 시야에서 사라졌죠. 그날 밤 11시. 준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전화 통화 중이었어요. 네, 이서연 보호자님. 박준혁 어르신 잘 들어오셨어요. 며느리였습니다. 약은 내일부터 드리면 돼요. 네, 매일 아침 저녁으로요. 약? 증상 변화 있으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혁은 재빨리 문을 닫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약이라니. 무슨 약을 말하는 걸까요? 양복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뭔가 작고 단단한 게 만져졌어요. 천천히 꺼냈습니다. 검은색 USB. 엄지손가락만 한 크기였습니다. 요양원 오기 전날 왠지 모를 불안감에 챙긴 거였어요. 혹시 모르니까. 뭔가 기록해야 할 것 같았으니까. 준혁은 USB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오랫동안. 그날 밤부터 준혁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약을 가져왔습니다. 어르신, 약 드세요. 하얀 알약 2개.
준혁은 약을 입에 넣었습니다. 물을 마셨어요. 하지만 삼키지 않았습니다. 혀 밑에 숨겼죠. 간호사가 나가자 화장실로 갔습니다. 약을 뱉어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며느리 유진이 면회를 왔어요. 아버지, 잘 지내세요? 유진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우리 집 주소가 어떻게 되죠?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왜? 기억력 테스트예요. 준혁은 또렷하게 답했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유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통장은 어디 보관하세요? 왜 그걸 알아야 하는데? 유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나가면서 간호사실에 들렀어요. 준혁은 문틈으로 지켜봤습니다. 어머니, 약 잘 드시죠? 네, 매일 드시고 계세요. 이상한 행동하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유진이 나갔습니다. 그날 밤 10시,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은 문을 살짝 열었어요. 유진이 전화 중이었습니다. 오빠, 아버지 아직 멀쩡하셨어. 주소랑 통장 위치 다 기억하시더라. 준혁은 숨을 죽였습니다. 약을 더 늘려야 할 것 같아.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검사는 다음 주로 잡았어. 신경과 선생님한테 미리 얘기해뒀고, 미리 얘기해뒀다고? 진단서만 나오면 후견인 신청 바로 들어가는 거야. 법무사도 대기 중이야. 후견인. 성년 후견인이 되면 재산관리권이 넘어갑니다. 토지 매각 계약서도 준비했어. 토지? 준혁은 깨달았습니다. 강남 재개발 예정지. 30년 전에 매입한 땅. 재개발 구역. 가치가 50억. 아들 부부가 그걸 노리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혁은 침대에 앉아 양복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USB. 준혁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알았어.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녹음을 시작하겠다고. 모든 대화를 기록하겠다고. 준혁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양복을 입었습니다. 주머니에 USB를 넣었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간호사실에서 전화벨이 울렸어요. 네, 희망 실버 요양원입니다. 준혁은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아, 이서연 보호자님, 며느리였습니다. 준혁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어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딸깍, 어머니 상태요? 약은 잘 드시는데 아직 증상은 뚜렷하지 않아요. 네, 용량 늘리겠습니다. 검사는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로 잡혀 있어요. 제가 동행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혁은 녹음을 멈췄어요. 오후 2시, 재훈과 유진이 면회를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컨디션 어때요? 재훈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준혁은 멍하게 대답했습니다.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로요. 유진이 가방에서 약을 꺼냈어요. 아버지, 이거 드세요. 하얀 알약 3개. 전보다 늘었습니다. 이게 뭔데? 건강보조제요. 준혁은 약을 입에 넣었습니다. 물을 마셨어요. 하지만 삼키지 않았죠. 혀 밑에 숨겼습니다. 잘 드셨죠? 응. 재훈과 유진이 눈빛을 교환했어요. 안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병원 가세요. 기억력 검사예요. 면회가 끝났습니다. 둘이 복도로 나갔어요. 준혁은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재훈과 유진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 있었어요. 준혁은 USB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약 용량 늘렸지? 재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하루 3번으로. 일주일만 먹이면 확실히 증상 나타날 거야. 검사에서 걸리면 어떡해? 안 걸려. 내가 의사랑 다 얘기해뒀어. 진단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올 거야.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후견인 서류는 다음 주 금요일에 법원 접수할 거야. 진단서 나오자마자 그럼 땅은 언제 팔아? 후견인 나오는 즉시 이미 바이어 대기 중이야. 50억의 현금 거래. 문이 닫혔습니다. 준혁은 녹음을 멈췄어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USB를 내려다봤어요. 모든 게 녹음됐습니다. 약 용량 증가, 의사와의 담합, 진단서 조작, 후견인 신청 일정, 땅 매각 계획. 모든 증거가 이 작은 USB 안에 있었습니다. 준혁은 화장실로 갔습니다. 입안에 약을 뱉어냈어요. 3개. 전보다 확실히 늘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병원 검사 날. 그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준혁의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매일 약을 먹는 척했습니다. 매일 USB로 녹음했어요. 증거가 쌓여갔죠. 그리고 수요일 새벽 3시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 2명이 들어왔어요. 뒤에 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약 드세요. 간호사가 알약을 내밀었습니다. 5개였어요. 너무 많은데. 준혁이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지시예요. 드셔야 해요. 싫어. 준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진이 앞으로 나왔어요. 아버지, 드세요. 안 먹어. 간호사 둘이 준혁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나. 준혁이 몸부림쳤습니다. 유진이 알약을 입에 밀어 넣었어요. 물을 강제로 부었습니다. 준혁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삼켜야 했어요. 모두 나갔습니다. 준혁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호흡이 빨라졌습니다. 10분 후, 준혁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시야가 흔들렸어요. 20분 후, 준혁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어머님, 다른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응급실 연락해야죠? 안 돼요. 보호자분이 응급실 이송 금지하셨어요. 하지만 지시대로 해요. 침대로 옮기고 안정제 놔요. 둘이 준혁을 침대로 옮겼습니다. 양팔을 침대에 묶었어요. 양쪽 다리도 묶었습니다.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팔에 찔렀어요. 안정제가 들어갔습니다. 준혁의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대로 됐어? 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안정제 놨어요. 이제 진정하실 거예요. 검사까지 이틀 남았어. 이 상태 유지해. 알겠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유진이 복도에서 전화를 했어요. 오빠, 성공했어. 아버지 완전히 무너지셨어. 모레 검사에서 진단서 나오면 바로 후견인 신청 들어가. 법무사 대기 중이야. 땅은? 유진이 웃었습니다. 땅 50억에 특허 보상금까지 30억. 총 80억이야. 우리 거야. 80억? 준혁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 숫자를 들었습니다. 특허 보상금 30억? 준혁은 몰랐습니다. 아들 부부가 자신의 특허청 경력까지 조사했다는 걸, 30년간 받은 특허 보상금이 따로 계좌에 있다는 걸, 의식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준혁은 생각했습니다. 이건 생존 싸움이다. 준혁의 눈이 감겼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준혁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몸에 힘이 없었어요. 유진이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병원 신경과로 향했죠.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준혁을 봤어요. 어르신,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준혁은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준혁?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모르겠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유진이 나갔습니다. 의사와 준혁만 남았어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서연 씨가 부탁한 대로 치매 진단서 작성하겠습니다. 준혁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의사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준혁의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제가 드릴 게 있습니다. 준혁은 양복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의사가 USB를 받았습니다. 컴퓨터에 꽂았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죠. 약 용량 늘렸지? 응. 일주일만 먹이면 확실히 증상 나타날 거야. 안 걸려. 의사랑 얘기했어. 진단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와. 의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 며느리와 선생님의 대화입니다. 일주일 전 전화 통화해요. 준혁이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제대로 됐어? 네. 안정제 놨어요. 이 상태 유지해. 저를 강제로 결박하고 안정제를 놓은 상황입니다. 의사는 말을 잃었습니다. 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택하세요. 정직하게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경찰에 제출하겠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상 소견으로 작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혁이 USB를 도로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 며느리에게는 원래 계획대로 행동해 주세요. 치매 진단서를 주겠다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속이는 겁니다. 가짜 진단서를 주세요. 나중에 제가 진짜 진단서를 받으러 오겠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이 들어왔어요. 검사 끝났어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때 진단서 받으러 오세요. 치매 진단 나오는 거죠? 네. 유진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준혁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이제 준혁의 반격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재훈과 유진이 병원에 갔습니다. 진단서를 받으러요. 의사가 봉투를 건넸어요. 어머니 치매 진단서입니다. 유진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진단서를 확인했어요. 치매 초기 단계. 후견인 필요. 재훈이 웃었습니다. 드디어 됐어. 바로 법원에 후견인 신청 넣어. 둘이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재훈과 유진이 요양원에 왔습니다. 준혁의 방문을 열었어요. 준혁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 좋은 소식이에요. 재훈이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어요. 치매 초기래요. 준혁은 멍하게 천장을 봤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다 관리해 드릴게요. 유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재산도 땅도 전부 우리가 책임지고 관리할게요.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후견인 신청 넣었어요. 다음 주면 승인 날 거예요. 재훈이 말했습니다. 둘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준혁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손에 쥐었어요. 이제 시작이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준혁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양복을 꺼냈어요. 양복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낡은 명함이었어요. 이준혁? 특허청 수석심사관. 30년 전 명함이었습니다. 준혁은 명함을 내려다봤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혁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준혁이 말했습니다. 네, 이준혁입니다. 30년 만에 전화드립니다.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제 아들 이재훈을 조사해 주세요. 빚이 있을 겁니다. 며느리 이서연도요. 계좌 추적 부탁드립니다. 증거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USB에 다 있어요. 준혁이 USB를 들어 올렸습니다. 후견인 신청 승인 전에 법원에 이해 신청 넣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혁은 침대에 앉았어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동안 특허 심사하면서 수백억 프로젝트 검토했어. 너희 같은 애들 수천 명 봤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증거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법. 그게 내가 배운 거야. 준혁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 이틀 후 법원 심리실. 재훈과 유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함께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이 들어왔어요. 양복을 입고 등을 곧게 펴고 있었습니다. 재훈과 유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준혁 옆에 변호사가 있었어요.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후견인 신청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훈의 변호사가 진단서를 제출했어요. 이준혁 씨는 치매 초기입니다. 후견인이 필요합니다. 준혁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의를 제기합니다. 해당 진단서는 조작됐습니다. 재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조용히 하세요. USB를 법원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약 용량 늘렸지? 일주일만 먹이면 증상 나타날 거야. 의사랑 얘기했어. 진단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와.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다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제대로 됐어? 안정제 났어요. 저를 강제로 결박하고 약물을 투여한 증거입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준혁의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이재훈 씨의 빚 내역입니다. 도박으로 20억 원입니다. 재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서연 씨는 계좌에서 5천만 원을 이미 빼냈습니다. 유진이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그만하세요. 준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특허청에서 일했습니다. 수백억짜리 프로젝트를 심사했어요. 준혁이 재훈을 봤습니다. 너희가 뭘 계획하는지 처음부터 다 알았다. 왜 바로 말씀 안 하셨어요? 재훈이 울먹였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으니까. 그리고 너희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보고 싶었다. 판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후견인 신청을 기각합니다. 이재훈, 이서연 씨에 대한 형사고발을 권고합니다. 재훈과 유진이 무너졌습니다. 준혁은 일어나 법정을 나갔어요. 복도에서 멈췄습니다. 끝났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얼굴은 슬펐습니다. 한 달 후, 준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이었어요. 재훈과 유진은 구속됐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봉투가 있었어요. 재훈의 편지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편지를 읽었습니다. 저는 형편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아버지가 처음부터 다 아셨다는 걸 들었을 때 부끄러우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보고 싶으셨다고 하셨죠? 덕분에 제가 얼마나 추악한 인간이 될 수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멈출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멈춰주셨습니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교도소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도박 치료를 받겠습니다. 언젠가 아버지 앞에 떳떳한 아들로 서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준혁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서재로 갔어요.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어린 재훈의 사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준혁이 재훈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앨범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중학교 졸업식, 고등학교 수학여행, 대학 입학식. 모든 사진에서 재훈은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준혁은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준혁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편지지를 꺼냈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재훈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출소할 때까지 아빠가 기다릴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제대로.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어요.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가족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서로를 상처 입히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그 모든 것을 견디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줍니다. 준혁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내일 아침 교도소로 보낼 거였어요. 아들에게,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게.